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강수 쌤입니다. 오늘 컨텐츠는 유진스가 쌤, 스칼라 곱이 뭔가요? 궁금해했던 적분의 선형성. 교과서에서 반드시 표기가 되어 있는 거죠. K가 밖으로 빠져나가고 더 쌤은 쪼개진다. 그래서 정확하게 증명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깊이 있게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사실 극한 연속 미분 적분을 다룰 때 더 깊이 있게 다룰 때 없어서는 안 될 핵심 근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0, 1 열린 구간을 집합을 A라고 했을 때 최대값은 없는데 우리가 상한은 있다라고 하거든요. 우리 상한선 이러잖아요. 그래서 집합에서 그 위에 이 집합보다 큰 녀석을 상계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엄청 많아요. 2분의 3도 있고 더 많죠. 그러면 상계 중에서 최소값이 있을까 했을 때 항상 존재한다. 우리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죠. 최소상계는 항상 존재한다. 상계가 있다면. 그래서 이를 우리는 수프리멈, 상한이라고 하고, 상한은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 인간의 직관의 허수에서 공리로 설정을 합니다. 수학에서. 그래서 기호를 숲 A 혹은 수프리멈 A라고 하고, 이 경우에는 1이 됩니다. 그래서 실수의 완비성 공리라고 하고, 집합 A가 공집합이 아니면서 위로 6개 혹은 상계가 있으면 반드시 상한 혹은 최소 상계는 존재한다 라는 것을 공리로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기호로 쓰면 뭐 이런 식으로 숲 A가 실수로 존재한다. 그럼 비슷한 개념으로 밑에 마이너스 1 같은 것을 우리는 하계라고 하고, 하계가 있다면 하계 중에 최대값은 반드시 있습니다. 즉 최대 하계는 있다. 그래서 이 녀석을 우리는 하한이라고 하고 infimum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inf의 약어를 따서 inf라고 씁니다. 실수의 완비성과 같은 말이 있는데요. 상한의 근사정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와 같은 그림을 복사 붙여넣기 했는데, 이래서 우리가 원하는 아주 작은 양수 입실론만큼을 왼쪽으로 당기게 되면 이 값은 1-입실론인데, 이거보다 큰 집합 우리 셋 A였죠. A 상의 원소가 존재한다 라는 겁니다. 이거보다 큰 거 반드시 A에 존재한다. 이걸 우리가 상한의 근사정리를 하고 증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UFP라고 하는 걸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잠깐 복습하면 F의 상합이라고 하고, MI는 최대로 큰 녀석입니다. 마찬가지로 LFP 하합이라고 하고, 작은 직사각형 넓이 합입니다. UF는 방금 했었던 상합에서 제일 작은 거를 뜻합니다. 그리고 LF라는 것은 하적분이라고 하고, 방금 했었던 하합 중에서 제일 큰 녀석 수프리멈, 최대 하계를 최소 상계를 뜻합니다. 그래서 F가 위아래로 상계 하계가 존재할 때, 즉 유기함수일 때 방금 했었던 상적분하고 하적분, 밑에서 올라가는 직사각형과 위에서 내려오는 직사각형이 일치할 때, 극한이, 그때 우리 F가 적분 가능 혹은 리만 적분 가능하다 하고, 그 공통값을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라고 정의하기로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자, 오늘의 본론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적분의 스칼라 곱 보존입니다. 스칼라 곱, 스칼라 곱. 그래서 F가 6의 폐구간에서 적분 가능하고 K를 임의실수로 들고 오면 우리 KF라는 스칼라 곱 함수는 적분이 가능하고, 실제로 그러면 적분을 해보면 이 K가 밖으로 빠져나간 것처럼 보이면서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증명을 한번 해볼 텐데, K가 실수로 던져졌기 때문에 실수의 3분법에 의하면 양수 0음 밖에 없겠죠. 그래서 경우를 이렇게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K0부터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K가 0일 때 0F라는 것은 함수로서 0함수입니다. 즉 모든 함수 값을 0으로 만들어주는, 이름을 좀 달리 썼습니다. 스켈라 0과 0함수는 좀 달라서 이렇게 썼고, 무튼 그러면 우리 방금 봤었던
0의 상적분이나 하적분은 둘 다 0으로 똑같습니다. 따라서 0F는 상하적분이 같아서 적분 가능하고, 따라서 이 두 개가 같다는 걸 보여주면 될 텐데, 인테그랄 0부터 A부터 B까지 영함수고 이 녀석은 0입니다. 방금 위에서 했다시피.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 F가 적분 가능하기 때문에 이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는 어떤 실수가 될 거고 0 곱하기 실수는 0이 되기 때문에 고로 성립을 합니다. 그죠? 자, 이제 두 번째, K가 양수일 때 파티션 P를 AB 분할이라고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MI KF, 즉 i번째 구간의 KF의 최대 높이랑 K 곱하기 F의 i번째 최대 높이가 똑같음을 보일 텐데, 정의대로 써보면 KF를 다 모아 5대 이 녀석의 수프리멈, 밑에 것도 마찬가지로 F의 수프리멈의 K 곱하기. 그러면 K가 양수일 때는 집합에서 수프리멈은 그대로 밖으로 빠져나오면서 보존을 합니다. 인피멈도 마찬가지고요. 양수일 때는. 하지만 음수일 때는 수프리멈은 인피멈이 되면서 빠져나오고 인피멈은 빠져나오면서 수프리멈이 바뀝니다. 무튼 이 사항은 양수라서 편안하게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장. 이 사실을 사용해서 KF의 상합과 F의 상합 곱하기 K가 같음을 보이겠습니다. 상합의 정의는 시그마 1서부터 n까지 최대 높이 곱하기 가로 길이죠. 그런데 방금 위에서, 그리고 UFP 곱하기 K도 이렇게 썼습니다. 정의대로. 자, 방금 위에서 K가 빠져나갑니다. 다시 말하면 이 MIKF를 K 곱하기 MIF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방금 위에 했던 사실 때문에. 유한 시그마에서는 스칼라 K는 I와 관계없는 변수이기 때문에 K가 밖으로 기어나가면서 이 등호를 마지막으로 만족시켜서 두 번째 UFP는 UKFP랑 곱이랑 똑같습니다. 이제 KF의 상적분과 K 곱하기 F의 상적분이 같음을 보임으로써 마무리를 지을 건데요. KF의 상적분 그리고 K 곱하기 F의 상적분, 일단 역으로 써보면 인피멈의 UFP죠. 상합의 최대합입니다. 그래서 우리 직사각형 넓이를 밑에서부터 파티션을 쪼개가지고 쫙 올려가는 상황인 거죠. 근데 지금 어펄이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쫙 가라앉히는 상황입니다. 비슷하게 정의대로 써보면 KF 함수를 위에서부터 상합을 최대한 지금 줄여나간 거예요. 그래서 최소값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랬을 때 방금 위에서 우리 UKF와 K 곱하기 UFP가 똑같았으니까 이 상태에서 K가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맞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인피멈일 때 집합이 K가 양수일 때는 그냥 고스란히 나간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증명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마지막 등호가 이렇게 만족을 하면서 성립을 했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보시면 K가 양수일 때 파티션을 들고 왔고 i번째 구간의 KF의 높이와 최대 높이와 그다음 K 곱하기 F의 최대 높이는 일단 같게 됐고, 상합 KF의 상합과 K 곱하기 F의 상합은 같았고, 따라서 KF의 상적분과 K 곱하기 F의 상적분이 같아졌고, 그러면 비슷하게 이제 KF의 하적분과 K 곱하기 F의 하적분이 같다는 것도 비슷한 방식으로 보일 수가 있고, 그죠? 따라서 우리 결론 내면 UKF, KF의 상적분은 K가 방금 기어 나왔죠? 근데 가정에서 F가 적분 가능이기 때문에 F의 상적분 UF와 F의 하적분 LF가 같게 되어서 K 곱하기 LF랑 똑같습니다. 가정 F가 적분 가능. 근데 방금 비슷한 방식으로 보일 수 있는 K가 다시 L 안쪽으로 들어가서 결국 하적분이 같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결론적으로 보면 UFP와 LFF가 LKF가 같게 되기 때문에 KF의 상적분과 하적분이 같아져서 적분 가능의 정의로부터 KF는 적분 가능하고, 따라서 우리가 실제로 써보면
이 녀석이 그 KF의 상적분과 동일하니까 UKF랑 같다 해도 되죠. 왜냐면 KF의 상하적분이 같을 때 그 값을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KF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방금 했었던 K가 밖으로 나가는 상황, 근데 가정에서 F가 적분 가능이기 때문에 상적분하고도 값이 똑같아야 됩니다. 따라서 가정 F적합. 따라서 KF는 적분 가능하고 K가 항상 적분 가능하다면 기어 나올 수가 있다. 증명은 이렇게 양수일 때 끝납니다. 자, K가 음수일 때도 비슷하다 하고 끝내도 되는데요. 조금 빠르게 보면 지금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했는데 아까 수프리멈이 K가 음수일 때는 집합이 K가 나가면서 인피멈으로 바뀐다 했어요. 음수일 때는. 그래서 스몰 mi로 바뀌게 되고 빨간 것만 바꾼 표시예요. UKF, KF의 상합은 역시나 그 K 곱하기 하합으로 바뀝니다. F의 하합으로. 그래서 정리를 해주시면 KF의 상적분은 K 곱하기 F의 하적분과 똑같이 됩니다. 이게 지금 교체가 되기 때문이고 요 중간에 요 과정 있죠. 요 과정도 인피범의 KLFP가 K가 음수기 때문에 빠져나갈 때는 수프리멈으로 바뀌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어렵지는 않고 그렇게. 무튼 그렇게 되면 비슷하게 KF의 하적분하고 K 곱하기 F의 상적분이 같게 되어서 결론을 쓰면 이렇게 됩니다. 아까랑 비슷하죠. 다만 빨간색 부분 보시면 K 곱하기 LF랑 K 곱하기 UF만 바뀐 것 뿐입니다. 따라서 K가 음수일 때도 KF는 적분 가능하고 실제로 똑같은 방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번, 2번, 3번 이제 결론 냅니다. K가 0일 때, 양수일 때, 음수일 때 모두 다 F는 유계폐건 AB에서 적분 가능하면 가정이 이미 K에 대해서 KF 스케일러 곱 함수는 적분 가능하고 실제로 그 적분 계산은 K가 밖으로 나온 상태로 계산해도 무방하다라고 하고 증명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중요한 토픽 7번은 잠깐 좀 이따 하고 8번이라고 이름 붙이고 적분의 합 보존 그래서 리니얼 선형성을 이제 덧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F하고 G가 각각 적분 가능합니다. 즉 F하고 G의 상적분하고 하적분의 값이 같습니다. UF랑 LF의 값이 같고 UG랑 LG의 값이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F 더하기 G라는 덧셈 함수, 라인별로 덧셈 함수죠. 적분 역시 가능하고 실제로 그 계산은 인테그랄이 각각 쪼개져서 계산이 되더라. 엄청 유명하게 많이 쓰이는 정리입니다. 그래서 얘를 증명하기 위해서 잠깐 7번을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자, 7번. 이미 입실론 양수에 대해서 A하고 B 플러스 입실론의 크기 차이가 B 플러스 입실론이 클 때 모든 입실론에 대해서 요걸 가정으로 하게 되면 A하고 B의 크기는 B가 A보다 같거나 크다라고 결론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역도 성립을 합니다. 자, 프루프 해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일단 가는 방향 하겠습니다. 저는 가는 방향이 보이기 어려워서 if not, 즉 규律법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을 부정하게 되면 가정은 그대로 두고 A가 B보다 크게 됩니다. 그래서 A 빼기 B는 분명히 부등식 공리로부터 양수가 됩니다. 이 특정한 수 양수에 대해서 가정으로부터 이것을 입실론처럼 보게 되면은 이 양수를 플러스한 것보다 A가 더 작을 수밖에 없겠죠. 다시 말하면 이 녀석을 양수처럼 보게 되면 이 상황이 지금 가정 때문에 성립을 하는 상황인데 B랑 B가 빠지는 상황이 되어서 우변이 A가 다시 됩니다. 즉 A가 A보다 작다. 말이 안 되니까 바로 컨트라딕션 증명은 끝났습니다. 역방향. 이제 let, put, 입실론을 양수라고 두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입실론 양수가 맞는데 부등식 공리로부터 똑같이 B를 더합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 가정을 써먹게 되면 A가 B보다 같거나 작게 되고 고로 결론적으로 보면
A보다 B 플러스 입실론이 크다가 됨으로써 역방향이 증명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가는 방향을 쓸 때 나중에 8번에서 좀 써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증명 가보겠습니다. 7번은 나중에 쓸 거니까 약간 염두에 두시고 proof. 파티션 P를 AB의 임의 분할이라고 했을 때 이제 성질을 좀 몇 개 찾겠습니다. F 더하기 G 덧셈 함수의 i번째 구간의 최대 높이는 실제로 각각의 최대 높이, i번째 구간의 최대 높이랑 비교해보면 각각의 구간에서의 최대 높이가 같거나 큽니다. 이걸 일단 먼저 좀 주장을 하고 가겠습니다. 자, 일단 정의대로 써보면 f 더하기 g 함수의 i번째 구간의 수프리멈 최대값이죠. 대충 말하면. 그 다음에 역방향으로도 f의 최대값 구간 i에서 그 다음 g의 구간 i에서 최대값입니다. 그 두 개 합한 거. 일단 이렇게는 되는데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이거의 순서가 뒤에 녀석이 같거나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유를 잠깐 살펴볼 텐데 각각을 알파, 베타로 상한을 정의를 내리면 당연히 fx가 알파보다 같거나 작고 gx가 베타보다 같거나 작습니다. 상한이지만 그와 동시에 상계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양면을 똑같이 더하고 이제 집합끼리 비교를 해보는데 그 수프리멈 f 더하기 g와 상계였던 알파 더하기 베타를 비교해보면 항상 상한은 상계를 넘어설 수 없기 때문에 이 상계 중에 최소 상계를 우리가 수프리멈을 했잖아요. 그래서 부동호 방향이 이렇게 잡히게 되고 따라서 지금 이 우리 검은 색깔 부동호 보이죠? 요게 이런 이유 때문에 성립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MIF 더하기 G는 MIF 더하기 MIG보다 같거나 작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F 더하기 G의 상합과 각각 F랑 G의 상합의 합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단 정의대로 따라가면 높이랑 가로 길이의 n개의 구간이죠. 그래서 상합이 나왔고 근데 방금 위에서 이 부등식하고 얘 안에 있는 녀석을 비교해 보면 분명히 이 관계는 같거나 큰 관계입니다. 시그마 안쪽을 보면 그죠? 그리고 안쪽에서 분배 법칙을 처리하게 되면 F의 상합과 G의 상합의 합으로 쪼개질 수밖에 없으니까 등호로 성립을 함으로써 결국 F 더하기 G의 상합과 F랑 G의 각각의 상합의 합은 같거나 더 크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 관계를 좀 기억을 딱 해둡시다. 됐죠? 이제 이걸 써먹으면서 증명을 할게요. 자, 이 녀석을 스타라고 하고 써먹겠습니다. 입실론 양수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출발합니다. 그러면 반은 반드시 또 양수죠. 아까 제일 처음에 서두에 설명드렸던 한의 근사정리를 쓸 건데요. 어떤 파티션 1과 2가 존재해서 UFP1이란 것은 상합이죠. 상합, P1의 상합이 존재해서 상적분, 즉 상합의 한입니다. 상합의 한을 우리가 상적분이라고 하죠. 그래서 UF가 되고 거기서 플러스 2분의 입실론보다 작도록 그러한 P1을 잡아낼 수 있다. 자, 그림을 해석해 보면 상합의 하한을 우리가 상적분이라고 했죠. 그래서 UF가 되는 거고 그러면 UF는 인피멈의 UFP인데요. 상합의 하한 여기서 2분의 입실론만큼 더했을 때 이 안에 존재하는 어떤 UFP1이라는 분할 P1이 존재하겠죠. 그래서 순서 관계가 UFP1보다 UF 더하기 2분의 입실론이 더 크다가 가능한 겁니다. 그럼 비슷한 방식으로 G에 대해서도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P1, P2가 각각 F랑 G에 의존해서 존재하게 될 겁니다. 이제 P라는 새로운 분할을 방금 구한 P1과 P2의 합집합으로 이제 만들어 버리겠습니다. 그렇게 택하게 되면 우리 UFG P입니다. 즉 F 더하기 G의 상합 그리고 F 더하기 G의 상적분 요 관계는 이제 유계함수라서 당연히 하한의 개념이잖아요. UFG는
UF 그 그러니까 상압의 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각과는 작습니다. 상계보단 무조건 작은 게 하한이잖아요. 자, 우리 방금까지 열심히 증명했던 이 스타를 사용하게 되면 UF-GP의 보다 각각 분리한 게 같거나 크다 했기 때문에 요거를 위에 거 그대로 써줍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좀 지울게요. 네. 자, 이제 아까 세분되기 전에 있었던 P1과 비교를 해볼 텐데, 당연히 상합은 세분된 녀석이 P고 덜 세분된 게 P1이니까 상합은 세분할수록 작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부등호관계가 이렇게 잡힙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에서 이렇게 부등호관계 잡고, G는 P2랑 비교를 하게 되면 당연히 P2가 또 덜 쪼개진 거기 때문에 같은 이유로 부도 방향에 위험성은 없습니다. 자, 이제 방금 위에서 우리 했던 거 한의 근사정리 써가지고 나왔던 이 결과 값을 각각 넣어줍시다. 이렇게 맞죠? UF 더하기 2분의 엡실론, UG 더하기 2분의 엡실론. 그래서 얘를 계산해서 정리를 해주면 UF 더하기 UG 더하기 엡실론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했던 7번을 쓸 수 있는 조건을 만족했습니다. 다시 결론을 말씀드리면 지금 이 사항은 UF 더하기 G가 크기를 UF 더하기 UG UF 더하기 UG의 더하기 입실로보다 작은 겁니다. UF 더하기 G가. 그래서 7번을 이제 쓰면 이거죠. 지금 가정 이상을 만족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요렇게 할 수 있다 했죠. 그래서 다시 가보면 지금 이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7번에 의해서 요런 말이 가능한 거죠. UF 더하기 G는 같거나 작기를 UF 더하기 UG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방금 7번을 열심히 가는 방향 지금 했던 게 이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자, 결론 다시 이야기하면 F 더하기 G의 상적분과 F의 상적분 더하기 G의 상적분을 비교하면 F 더하기 G, F와 G의 각각의 상적분이 더 같거나 큽니다. 같은 방식으로 똑같이 F 더하기 G의 하적분이 F의 하적분 더하기 G의 하적분보다는 무조건 같거나 크게 됩니다. 똑같은 방식이죠. 그런데 가정에서 F하고 G가 적분 가능하기 때문에 UF랑 LF가 같고 UG랑 LG가 똑같기 때문에 결국은 등호가 이렇게 성립을 하고, 또 당연하게 상적분은 항상 하적분보다 같거나 크기 때문에 F 더하기 G는 유기함수라서 상적분하고 하적분은 반드시 존재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순서관계는 반드시 U가 L보다 큽니다. 같거나 큽니다. 항상 같거나 크죠. 그래서 이 이제 부등식과 등식을 다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다 같게 되는 상황이죠. 즉 빨간색 결론 모두 같다라는 결론이 나오니까, 따라서 F 더하기 G의 하적분과 F 더하기 G의 상적분은 빨간색도 같다. 그러니까 같다라고 할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적분 가능의 정의를 쓸 수 있죠. F 더하기 G의 상하적분이 같아졌으니까 정의로부터 F 더하기 G는 적분 가능하고, 이제 계산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F 더하기 G 인테그랄은 어차피 적분 가능하기 때문에 상적분, 즉 UFG랑 F 더하기 G랑 똑같겠고, 얘는 방금 우리 빨간색 동그라미 뭐냐면 요 부분이죠. 여기 보여요? 그쵸? 요 부분. 이게 모두 같기 때문에 쪼개는 것도 지금 같은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가능한 거예요. 괜찮나요? 그리고 각각이 또 가정 때문에 적분 가능해서 F의 상적분 그리고 G의 상적분은 인테그랄로 다 표현되는 거죠. 가정 때문에. 그래서 결론이 이렇게 납니다. 혹시 이해가 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최대한 구체적으로 설명하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어쨌든 좀 아름다움을, 혹은 이걸 우리가 막 아무 생각 없이 다항함수를 적분하고 하지만
일반적인 모든 함수에 대해서, 그리고 적분 가능하지만 불연속인 함수도 있죠.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무조건 되도록 지금 증명을 한 거기 때문에 되게 사실은 아름다운 내용입니다. 뭐 한 번쯤은 그냥 교양 삼아 들어보는 것도 괜찮겠죠. 그래서 한번 그래도 조금 도움이 되고자 애를 썼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스가 궁금했던 적분의 선형성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양치성과 가법성도 가능하면 한번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바이.